나는 장례식장에서 어머니의 관 앞에 무릎 꿇고 앉아 있었다. 그 순간 내 핸드폰에 알림이 울렸다. 아파트 CCTV 앱에서 온 메시지, 문이 열림. 방문자 확인이 그 영상 속에서 숙모와 사촌들이 내 집 안을 헤집고 다니는 모습이 선명하게 보였다. 이 새끼는 이제 혼자잖아. 뭐 어때? 우리가 챙겨야지. 사촌의 그 말은 내 인생의 모든 신뢰를 산산조각 내는 칼날이었다. 그날 나는 눈물을 흘리지 않았다. 어머니의 죽음 자체가 이미 내 가슴을 파헤친 상처였는데 그 위에 친척들의 배신이 쏟아지니 감정은 마비되었다. 장례식은 서울의 한 장례식장에서 진행되었다. 어머니는 암으로 6개월을 버티다 가셨다. 나는 유일한 자식으로 병원비를 대느라 직장도 그만두고 모든 걸 바쳤다. 친척들은 그 과정에서 한 번도 도와주지 않았다. 오히려 숙모는 내 엄마가 왜 그렇게 오래 버티냐, 빨리 가면 좋을 텐데 라고 속삭이듯 말했다. 그 말을 듣고도 나는 참았다. 한국 사회에서 가족은 참아야 하는 존재니까? CCTV 영상을 보며 나는 처음으로 왜라는 질문을 던지지 않았다. 왜냐하면 이미 알았으니까. 우리 집은 서울 강남의 작은 아파트였다. 어머니가 평생 모은 돈으로 산 곳, 친척들은 그걸 노렸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후 어머니는 혼자서 나를 키우며 재산을 쌓았다. 숙모네 가족은 늘 가난을 핑계로 돈을 빌려갔고 갚지 않았다.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그들은 가족이니까 라고 말하며 자연스럽게 우리 집을 드나들었다. 이제 어머니가 가시니 그들은 내 몫까지 챙기려 한 거다. 영상을 멈추고 나는 장례식장으로 돌아갔다. 조문객들이 오고 가는 가운데 숙모가 내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다. 힘내라. 이제 내가 가족의 중심이야. 그 말에 나는 미소 지었다. 속으로는 내가 가족이라고 라고 중얼거렸다. 하지만 입 밖으로 내지 않았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다. 나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텅 빈 방을 보았다. 가구는 그대로였지만 어머니의 금반지, 통장, 서랍 속 현금, 심지어 내 노트북까지 사라졌다. 경찰에 신고할까? 아니, 그건 너무 직설적이다. 한국에서 가족 간 분쟁은 집안일로 치부되기 쉽다. 나는 참기로 했다. 참는 게 내 인생의 유일한 무기였으니까. 다음 날 나는 직장에 복귀했다. IT 회사에서 프로그래머로 일하는 나 어머니 병간호로 3개월 휴직했지만 이제 돌아와야 했다. 동료들이 위로의 말을 건넸다. 어머니 편히 가셨다니 다행이야. 나는 고개만 끄덕였다. 속으로는 CCTV 영상을 백업하며 생각했다. 이걸 어떻게 써야 할까? 단순히 공개하면? 그들은 변명할 거다. 오해야. 내 물건 챙겨주려고. 사촌형은 변호사다. 똑똑하고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 그는 늘 나를 무시했다. 너처럼 평범하게 사는 놈이 왜 우리 집안에 태어났을까? 어린 시절부터의 그 말들이 떠올랐다. 나는 그 주말 숙모 집에 갔다. 장례식 후 인사차. 그들은 자연스럽게 나를 맞이했다. 밥 먹고 가라. 사촌이 웃으며 말했다. 나는 그 미소를 관찰했다. 죄책감은 없었다. 오히려 안도감이 보였다. 이 새끼는 아무것도 모르는군. 그런 눈빛. 나는 대화를 유도했다. 어머니 물건들, 혹시 숙모가 챙기셨어요? 숙모가 눈을 깜빡이며 대답했다. 아니, 왜? 잃어버렸어. 나는 웃었다. 아니요. 그냥 그 순간 나는 느꼈다. 이들은 나를 바보로 본다. 그게 내 첫 번째 무기였다. 시간이 흘렀다.
한 달, 두 달 나는 매일 출근하며 일상에 매달렸다. 하지만 밤마다 영상을 봤다. 반복 재생. 그들의 움직임, 대화, 웃음소리. 처음엔 분노가 치밀었다. 왜 나한테 이런 짓을, 하지만 곧 질문이 바뀌었다. 왜 나는 참아야만 했을까?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친척들의 빌린 돈을 갚지 않을 때도 참았다. 가족이니까 어머니의 말로 하지만 그 참음이 어머니를 더 아프게 했을까? 암 진단 후 숙모가 병원에 오지 않았을 때 나는 어머니의 눈물을 봤다. 왜 안 오지? 어머니의 그 물음.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이제 나는 깨달았다. 참는 건 약함이다. 한국 사회에서 긴내는 미덕으로 포장되지만 실은 피해자를 묶는 족쇄다. 나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먼저 정보를 모았다. 사촌형의 법률 사무소 홈페이지, 그의 클라이언트들, 숙모의 사업 작은 카페. 나는 익명으로 그들의 소셜미디어를 팔로우했다. 그들의 일상을 관찰했다. 사촌은 최근 큰 사건을 맡아 유명해졌다. 정의의 수호자라는 별명. 웃기지도 않았다. 첫 번째 움직임은 작았다. 나는 CCTV 영상을 편집했다. 얼굴을 모자이크 처리하고 익명 게시판에 올렸다. 장례식 중 집이 털렸어요. 가족일까요? 제목으로.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네티즌들이 댓글을 달았다. 인간 쓰레기네. 신고하세요. 하지만 나는 기다렸다. 그 게시물이 퍼지기 시작했다. 사촌형의 지인이 그걸 봤을까? 아직 모른다. 나는 그들의 반응을 지켜봤다. 그 과정에서 내 마음이 변했다. 처음엔 복수라기보단 그냥 알리고 싶었다. 하지만 댓글을 읽으며 나는 느꼈다. 이게 재미있다. 그들의 불안감을 상상하는 게 밤에 잠이 안 왔다. 이게 나인가? 라는 생각. 하지만 멈추지 않았다. 어머니의 빈관 앞에서 맹세했다. 참지 않을게요. 그 게시물이 바이럴이 되기 시작했다. 한국의 온라인 커뮤니티는 빠르다. 하루 만에 조회수 10,000단위. 사람들은 공감했다. 나도 비슷한 일 있었어. 가족이 제일 무서워. 사촌형의 이름이 슬쩍 언급되기 시작했다. 그 변호사 집안 아니야. 익명성 뒤에 숨은 추측들. 나는 모니터링했다. 내 컴퓨터에 스크린샷을 저장하며. 숙모가 먼저 연락 왔다. 너 그 영상 봤어? 누가 올린 것 같아.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태연하게 대답했다. 무슨 영상요? 그녀는 안도하는 듯 했다. 아무것도 아니야. 요즘 사기 많아서 통화를 끊고 나는 웃었다. 이게 시작이다. 그들의 불안을 키우는 거? 나는 직장에서 집중이 안 됐다. 코드 한 줄 쓰다 멈추고 그들의 소셜을 확인했다. 사촌형의 페이스북에 요즘 피곤하다는 포스팅. 댓글에 친구가 무슨 일 있냐? 물었다. 그는 가족 일이라고 답했다. 좋았어. 그 가족 일이 나 때문이니까.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갔다. 나는 변호사를 고용했다. 아니, 정확히는 상담했다. 가족 간 절도, 증거가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변호사는 말했다. CCTV가 있으면 강력해요. 하지만 가족이라 합의로 끝날 수 있어. 나는 고개 끄덕였다. 합의. 그건 안 돼. 나는 영상을 법적으로 분석했다. 내 집에 무단 침입, 절도. 증거는 완벽했다. 하지만 바로 소송하지 않았다.
기다렸다. 3달째 사촌형의 사무소에 문제가 생겼다. 클라이언트 한 명이 변호사가 불성실하고 리뷰를 남겼다. 우연. 아니, 내가 익명으로 유도했다. 게시판에서 그의 이름을 언급하며 그 사람, 가족 문제로 집중 못할 텐데 라고 썼다. 소문은 퍼졌다. 그의 평판이 조금씩 깎였다. 내 마음속에서 갈등이 일어났다. 이게 맞아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복수는 내 인생을 망칠 거야. 하지만 나는 반박했다. 참는 게 더 망쳤어요. 밤에 악몽을 꿨다. 어머니가 텅 빈 집에서 울고 있는 꿈시 깨어나면 땀이 흘렀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다. 이게 내 방식이다. 숙모 집에 다시 갔다. 이번엔 선물 들고. 요즘 힘드시죠? 내가 물었다. 그녀는 불안한 눈으로 봤다. 왜? 그 영상 때문에요. 비슷한 거 봤어요. 사촌이 끼어들었다. 너, 그 영상 올린 거 아니야? 직설적이었다. 그는 똑똑하다. 의심했다. 나는 부정했다. 제가 왜요? 가족인데 그 말에 그는 웃었다. 그래, 가족이니까. 그날 밤 나는 계획을 수정했다. 그들은 나를 의심한다. 더 조심해야 해. 나는 친구를 통해 정보를 모았다. 사촌형의 약점 그는 바람 피운 적 있다. 아내 모르게. 나는 그 증거를 찾기 시작했다. 해킹. 아니, 불법은 안 돼. 한국 법은 엄하다. 대신 그의 옛 연인과 연락했다. 익명으로. 그 사람 아직도 바람피워. 그녀의 답, 왜 물어요? 나는 유도했다. 결국 그녀가 스크린샷을 보냈다. 옛 메시지들. 이걸 어떻게 쓸까? 바로 공개하면 안 돼. 그의 결혼 생활을 흔들어야 해. 사촌형의 아내는 내 사촌 누나. 그녀는 착하다. 하지만 그게 약점이다. 나는 그녀에게 익명 메시지를 보냈다. 남편 바람 조심하세요. 증거 있어요. 첨부 없이 그녀의 반응을 기다렸다. 한 주 후 숙모가 다시 전화. 우리 집안에 무슨 일 있니? 형수가 울고 다녀. 나는 모른 척했다. 속으로는 쾌감을 느꼈다. 하지만 동시에 구역질이 났다. 나는 괴물이 돼 가는 건가? 어머니의 사진을 보며 물었다. 이게 어머니 원하는 거예요. 대답은 없었다. 트라우마가 되살아났다. 어린 시절 친척들이 우리 집에 와서 어머니를 무시했다. 언니, 돈 좀 빌려줘. 어머니는 주고 나는 받다. 그들의 감사 없는 얼굴. 이제 나는 그걸 되갚는다. 하지만 가격은 컸다. 친구들이 멀어졌다. 요즘 너 이상해. 내가 말했다. 어머니 때문에 거짓말이었다. 4번째 달 사촌형이 직접 왔다. 내 아파트로. 솔직히 말해. 그 영상 너지. 그는 화나 보였다. 나는 차를 타주며 말했다. 무슨 소리예요? 그는 증거를 요구했다. 나는 보여주지 않았다. 대신 형, 가족이 왜 그래요? 라고 물었다. 그는 한숨 쉬었다. 그땐 실수였어. 미안, 처음 사과. 하지만 늦었다. 나는 그 사과를 녹음했다. 몰래. 이제 무기가 더 생겼다. 그의 약점과 함께. 사촌형의 사과는 진심처럼 들렸다. 하지만 나는 믿지 않았다. 그는 똑똑하다. 사과로 상황을 무마하려 한 거다. 나는 녹음 파일을 백업했다.
미안이라는 말, 그게 그의 약점이다. 한국에서 변호사가 가족 절도를 인정하면 평판 끝장. 나는 다음 단계를 밟았다. 그의 클라이언트들에게 익명 이메일. 그 변호사, 가족 문제로 신뢰 못해 첨부로 게시판 링크. 소문이 커졌다. 그의 사무소 리뷰가 나빠졌다. 그는 스트레스 받았을 거다. 페이스북 포스팅이 줄었다. 내 심리는 변했다. 처음엔 분노였다. 이제는 냉정한 계산. 이게 복수인가? 매일 일기 썼다. 오늘 그들의 불안을 느꼈다. 좋다 하지만 밤엔 후회. 어머니가 봤다면 어머니는 용서를 가르쳤다. 가족은 용서해야 해 하지만 그 용서가 어머니를 죽였다. 빌린 돈 스트레스로 암이 왔을지도. 5번째 달, 형수가 나를 찾았다. 카페에서 만났다. 남편이 요즘 이상해. 너 알아? 눈이 빨개졌다. 나는 동정했다. 왜요? 그녀는 울었다. 바람 피운 증거가 왔어. 나는 놀란 척했다. 속으로는 됐어. 그녀에게 말했다. 형 믿어요. 오해일 거예요. 하지만 씨앗은 심었다. 그날 나는 숙모의 카페를 방문했다. 손님이 적었다. 요즘 장사 어때요? 물었다. 그녀는 한숨. 안 좋아? 나는 제안했다. 도와줄까요? 그녀는 고마워했다. 하지만 나는 그 카페의 세금 기록을 조기 시작했다. 공공 데이터로. 탈세 의심. 익명 신고 준비. 내 인생이 변했다. 직장에서 실수 잦아졌다. 상사가 말했다. 집중해. 나는 죄송해요. 하지만 마음은 엘세요. 친구 한 명이 물었다. 너 복수 중이야? 깜짝 놀랐다. 무슨 소리? 그는 웃었다. 표정 봐. 나는 부정했지만 불안했다. 누가 알까? 6번째 달, 결정적 순간. 나는 영상을 공개했다. 이번엔 모자이크 없이, 하지만 이름은 안 밝혔다. 장례식 중 가족이 집 털음 제목으로 유튜브에. 조회수 폭발. 뉴스까지 탔다. 현대판 가족 배신 기사. 사촌형이 연락. 너지. 지워. 화났다. 나는 말했다. 증거 있어요. 그는 협박. 소송할 거야. 웃겼다. 변호사가 소송. 숙모가 병원 입원. 스트레스성 위궤양. 나는 방문했다. 괜찮아요. 그녀는 울며 말했다. 미안해. 그때 왜 그랬을까의 사과. 하지만 나는 느꼈다. 진심. 아니, 두려움. 내 마음의 균열. 이게 너무 갔나? 어머니 꿈에서 멈춰라고. 하지만 깨어나면 계속. 이제 돌아갈 수 없다. 형수의 이혼 소식. 그녀가 증거를 찾았다. 내가 보낸 거, 사촌형의 사무소 문 닫을 위기. 나는 만족. 아니, 공허. 하지만 멈추지 않았다. 유튜브 영상이 100만 조회. 댓글 수천. 저런 가족은 끊어라. 복수해라. 의 사람들은 나를 응원했다. 하지만 나는 공개 안 했다. 익명 유지. 사촌형이 집으로 왔다. 이번엔 화 안 냈다. 화하자 앉아서 말했다. 그 영상 지워. 돈 줄게. 뇌물. 나는 웃었다. 돈. 어머니 물건값. 그는 한숨. 그땐 실수. 내 엄마가 빌려준 돈 때문에 변명.
어머니 돈을 탓하다니. 나는 녹음 중 실수라니. 계획적이었잖아. 그는 인정. 그래, 계획. 하지만 후회해. 더 많은 증거. 나는 제안. 공개 사과해. 그는 거부. 내 평판, 그게 핵심. 그의 자존심. 떠난 후 나는 신고했다. 경찰에. 가족 절도, 증거 제출. CCTV, 녹음. 한국법은 가족이라도 처벌. 조사 시작. 숙모, 사촌 소환. 뉴스 더 커졌다. 유명 변호사 가족 절도 의혹. 내 심리. 피로. 매일 뉴스 확인. 불면. 이게 끝인가? 아니, 더. 형수가 이혼 소송. 내가 증인. 법정에서 사촌 봤다. 그의 눈, 증오. 너 때문에 속삭였다. 나는 증언. 그들은 어머니 장례 중 사실만. 판결. 벌금, 집행유예. 가볍다. 가족이라. 하지만 사회적 처벌. 사촌 사무소 폐쇄. 숙모 카페 망함. 나는 승리. 아니, 상처. 어머니 사진 보며 울었다. 처음으로. 친구 말했다. 너 변했어. 맞다. 나는 잃었다. 인성 일부. 하지만 후회 안에 참는 게 더 아팠으니까? 판결 후 그들은 무너졌다. 숙모 집 팔아 빚 갚음. 사촌 이혼, 직업 잃음. 나는 일상 돌아감. 직장 승진. 하지만 공허. 밤의 생각. 복수가 나를 구했나? 아니, 더 망쳤을지도. 숙모가 마지막 연락. 용서해줄래? 나는 답 안 함. 사촌이 새 직장. 하지만 평판 나빠 어려움. 나는 관찰 계속. 그들의 고통 보는 게 습관. 내 변화. 냉정해짐. 동료와 거리. 어머니 생일, 묘지 가서 말했다. 이게 맞아요. 대답 없음. 복수는 끝났지만 내 안의 스토엄 계속. 약 1052. 하지만 실제 내용 채우기 위해 확장 필요. 여기서 요약. 초더, 토익 앤 비에트 데이 2002 모의 파일. 애넝 더 난곤, 기어딘. 툭티, 타입 TOC. 내가 계획의 마지막을 실행했다. 사촌의 새 시작을 막음. 그의 이력서에 소문 퍼뜨림. 그는 해외로. 하지만 추적. 내 심리 붕괴. 의사 만남. 우울증. 약 먹음. 하지만 멈추지 않음. 이게 나. 모든 게 끝난 후 나는 혼자 앉아 창밖을 봤다. 서울의 불빛들. 그들의 삶은 파괴됐고 내 삶은? 뭐지?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이게 행복이니? 나는 물었다. 복수가 정의였을까? 아니면 그냥 파괴? 그 질문에 답은 없다.